자, 오늘은 등가속도 운동을 배울 겁니다. 일단 등속도 운동을 먼저 배울 건데요. 등속도는요, 속도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가속도가 0이란 뜻이에요. 가속도가 0이니까 운동방정식 F는 ma에서 a가 0이란 뜻입니다. 질량은 물론 있겠지만요, 가속도가 0이니까 힘도 0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등속도 운동은요, Fr'이 0이란 뜻이에요. 자, 물체의 속도가 일정한 운동, 속도 변화량이 0이다. 가속도가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동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시볼론 비싼 차 타네.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요. 자, 요거로 외워서 미안해요. 일단 봅시다. 거리는 미터, 속도는 미터 퍼 세컨, 시간은요 세컨드니까 약분하면 미터 나오죠. 다시 V는 T분의 S, T는 V분의 S로 등속도 운동을 계산합니다. 등속도 운동은요, 속도가 일정한 운동이에요. 물체의 빠르기와 운동 방향이 변하지 않는 운동이다. 따라서 가속도가 0이다. R자임이 0이다. 가속도가 0이니까 R자임이 0이다. 등속도 운동은 관성의 법칙이 적용됩니다. 정지에 있는 물체는 그대로 정지. 운동 중인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이다. 요게 성립한다. 그 뜻이에요. 관성의 법칙. 다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에요. 가속도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A가 일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F는 ma에서요, 질량이 있고요, 가속도가 일정하면요, 힘도 일정하게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일정하다, 힘도 일정하다. 물체가 일정한 가속도로 직선을 따라 운동하게 됩니다. R자임과 속도 변화,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일정하면 물체는 가속도가 일정합니다. R자임이 일정하면 가속도가 일정하다. 그러므로 등가속도, 같을 등자, 가속도가 같은 운동을 한다. 그래서 F가 일정하면요, 가속도도 일정합니다. 자, F는 ma에서 A는 m분의 F. 자, 그러면 질량은 어차피 한 물체니까 일정하고요. 그러면 힘이 일정하면 가속도도 일정한 운동을 한다. 정지해 있던 물체에 R자임이 일정하게 작용하거나 F가 일정하거나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나란하게 R자임이 일정하게 작용할 때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등가속도 직선 운동은요, 속도의 크기가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면서 직선 운동, 직선으로 쭉 간다는 뜻입니다. 이때 속도의 방향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정지된 물체에 힘이 작용해서 운동을 합니다. 정지된 물체에 힘이 작용하면 물체는 힘의 방향으로 운동하게 돼 있어요. 자, 느린데 힘이 작용하면요, 점점점 빨라집니다. 속도가 증가한다는 뜻이고요.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면 속력 또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직선 운동일 때는요, 변이와 거리가 같아요. 변이와 거리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속력과 속도를 같이 표현해줘도 된다는 뜻입니다. 속력과 속도를 그냥 혼용해 썼어요. 직선 운동은요. 자, 속력이 빠른데요, 또는 속도가 빠른데요, 힘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면 느려집니다. 속도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물체의 운동 방향과 반대로 힘이 작용하면 속력 또는 속도가 느려진다. 오케이? 직선 운동에서는요, 속력이요, 시간분의 거리고요, 속도는요, 시간분의 변입니다. 하지만 직선이기 때문에 거리하고 변이가 어떻다고요? 같아요. 거리하고 변이가 같습니다. 그러면 요게 같으니까요, 우리는 속도와 속력을 혼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 직선 운동인 경우. 오케이? 등가속도 운동과 운동 방향. 물체의 가속도가 일정하다고 해서 운동 방향이 일정한 것은 아니다. 요거 잘 기억해놔. 객관식으로 굉장히 잘 나온다. 다시. 가속도가 일정하다. 그러면 힘이 일정하다. 힘이 일정할 때 운동 방향이 일정하냐? 아니야. 해석해보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나란하면 방향 변화가 없습니다.
반면에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비스듬하면요. 방향 변화가 있어요. 이 경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체의 가속도가 일정하면 운동 방향이 일정할 수도 있겠지만 운동 방향이 일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뜻이에요. 공기 저항을 무시할 때 공을 비스듬한 방향으로 던지면요. 공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뿐입니다. 아래쪽으로. 공은 등가속도 운동을 하지만 운동 방향이 계속 변하게 됩니다. 다시 봅시다. 운동 방향이 이쪽이에요. 접선 방향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운동 방향은 계속 변해요. 이때 중력, 힘의 방향은 아래쪽으로 일정한 힘이 작용합니다. 일정한 힘이 계속 작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됐어요? 등가속 직선 운동의 운동 방향, 직선을 따라 운동할 때 한쪽 방향을 플러스로 정하면요. 반대쪽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운동 방정식에서 속도, 가속도, 변이가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 운동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자, 오른쪽을 플러스로 놓고요. 왼쪽을 마이너스로 하면요. 속도에서요. 플러스 10은 오른쪽으로, 마이너스 10은 왼쪽으로. 됐죠? 다음 가속도도 플러스 10m/s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m/s 제곱도요. 얘는 오른쪽으로, 얘는 왼쪽이에요. 변이가 10m다. 플러스 10m는 오른쪽으로 10m, 마이너스 10m는 왼쪽으로 10m. 됐죠? 이럴 때 부호가 반대면 운동 방향이 서로 반대라는 뜻입니다. 빗면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 마찰이 없는 빗면에서 운동하는 물체에는 중력과 빗면이 떠받치는 힘, 수직항력이 작용합니다. 이 두 힘은 모두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므로 두 힘의 합력이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빗면에서요. 물체가 이렇게 있을 때 중력이 아래쪽으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고요. 수직항력, 물체를 떠받치는 힘이 이렇게 평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작용합니다. 이때 물체의 질량이 커지는 경우에는요. 중력도 커지고요. 수직항력도 커집니다. 이 뜻이에요. 따라서 같은 빗면에서 운동하는 물체는 질량과 관계없이 같은 가속도로 운동한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살펴봅시다. 자,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F는 mg 이렇게 계산되고요. 수직항력은요. 물체가 이 면을 내리누르는 힘과 반대해서 떠받쳐주는 힘입니다. 둘은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수직항력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떠받치는 힘과 얘를 누르는 힘이 같기 때문에 얘는 수직항력과 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런데 물체의 질량이 커졌어요. 그러면 중력도 커지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내리 누르는 힘, 수직항력도 커지니까요. 내리 누르는 힘도 커질 겁니다. 됐죠? 요거 F'도 커져요. 다시 빗면의 각도가 세타입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여기 90도고요. 이쪽은 90 세타가 되죠. 요거는 여기 연직방으로 또 내려옵니다. 그러면 요 삼각형을 또 볼게요. 이쪽이 90 세타죠. 삼각형 내각의 합이 180도니까 이쪽은 세타가 됩니다. 됐죠? 그 다음 요 선과 요 선 나란하니까요. 요것도 세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 각도가 세타입니다. 여기도 세타예요. 이렇게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 요게 중력 mg고요. 수직항력과 내리 누르는 힘은 서로 같습니다. 이 수직항력은요. 질량이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커져요. 오케이? 다음 그러면 이쪽 값은 수직항력과 같고요. 이쪽은 중력이고요. 이쪽은 빗면에서 작용하는 힘입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는 빗면에서 작용하는 힘을 알고 싶어요. 이때 사인 세타를 구하면요. 요 세타에 대해서 요걸 볼 겁니다. 그러면 요 변분의 요 변이죠. 그러면 F 중력분의 여기 중력이죠. 그 다음에 F 빗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F 중력이 mg니까요. 이렇게 갑니다. 됐죠? 그러면 빗면의 힘에 대해서 정리하면요. F 빗면은요. 넘어가면 mg sin 세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mg sin 세타 해주면요. 빗면에 작용하는 힘이 나와요. 됐지? 그러면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인데요. 질량이 m이고요. 그 다음에 빗면에 작용하는 힘은요. mg sin 세타입니다. 그러면 g sin 세타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가속도는요. m 값이 필요 없습니다. g sin 세타 이렇게 계산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빗면에서는요. 질량과 관계없이 가속도가 같다. 그러니까 이쪽이 2m이고 m이지만 동일한 빗면 세타에 있으면요. 가속도는 둘 다 어떻다? 같다. 가속도 같다. 동일한 빗면은 기억해 놓으세요. 그러면 여기 0에서 V까지 속력이 변하는 시간 T라고 합시다. 그러면 가속도는 T분의 V-0이에요. 그런데 2m짜리나 m짜리나 가속도가 어떻다고요? 같다고요. 가속도가 같다고요. 그러면 시간당 속도 변화도 같다고요. 그러면 똑같은 거리 이동할 때, 똑같은 시간 동안 이동할 때 속도 변화량도 같다. 나중에 많이 쓸 겁니다. 등가속 직선 운동에 의해 자이나카 운동, 위로 던져 올라갔다 내려오는 운동, 빗면을 따라 미끄러져 올라가거나 내려오는 운동 등이 다 가속도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봅시다. 빗면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는요. 자, 질량이 작든 질량이 크든 가속도는 어떻다고요? 그렇죠. 같다고요. 가속도가 서로 같다. 마찰 없는 빗면에서 운동하는 물체에는 중력과 빗면이 떠받치는 힘, 수직항력이 작용하는데 빗면에서 물체가 이 빗면을 내리는 힘과 수직항력은 서로 같은 값입니다. 그러면 빗면을 내리누르는 힘은 질량이 커질수록 커져요. 그러면 수직항력도 질량이 크면 같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두 힘은 모두 물체의 질량에 비례합니다. 중력도 마찬가지고요. 중력도 마찬가지고 수직항력도 마찬가지로 같이 커집니다. 자, 그래서 두 힘의 합력이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가속도는요. 질량분의 힘인데요. 질량이 커지면요. 요 수직항력, 그 다음에 중력, 요 힘이 모두 커져요. 이 두 힘의 합력이 이쪽 빗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러면 수직항력과 이 물체가 빗면을 누르는 힘은 서로 같은 거고요. 중력은 아래로 작용하고요. 얘의 질량이 커지면요. 수직항력도 커지니까 이것도 커지고요. 중력도 커집니다. 됐죠? 그러면 요 두 힘은요. 질량에 비례합니다. 그러면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인데 질량이 커지는 만큼 빗면에 작용하는 힘도 커지니까요. 가속도는요. 일정하게 된다. 다시 물체가 내리누르는 힘을 떠받치는 힘이 수직항력인데요. 수직항력과 요 힘은 같은 힘입니다. 중력은 아래쪽으로 작용하고요. 빗면에서 작용하는 힘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요 선분과 요 선분이 같은 거죠. 그러면 얘가 커지면 얘도 커지고요. 그러면 물체의 질량이 커지면요. 수직항력도 커지고요. 수직항력과 얘가 같은 힘이니까 얘도 커지고요. 자, 무게도 커집니다. 그러면 빗면에서 작용한 힘도 요거랑 같은 거니까 커져요. 그러면 질량이 커지면 빗면에서 작용하는 힘도 어떻다고요? 커진다고요. 같이 비례해서. 얘가 커진 만큼 얘가 커지기 때문에 가속도는 일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빗면에서는 가속도가 어떻다? 질량에 관계없이 어떻다? 일정하다. 수식으로도 정리하고요. 개념으로도 정리했습니다. 따라서 같은 빗면에 운동하는 물체는 같은 빗면에서는 질량에 관계없이 같은 가속도로 운동한다. 가속도가 같다.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같은 높이일 때 P와 Q에서의 속력이 서로 같게 됩니다.
속도 변환량이 같다. 요 뜻이에요.